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취업교육대 박쌤입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2025년 소방공무원 필기 최종 합격자 발표가 났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너무 축하드리고요. 합격하신 분들 정말 너무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 오랜 시간 동안 필기 결과 발표를 기다리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저는 이제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필기 결과 일정에 맞추어서 인강을 촬영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은 이제 여러분들이 소방공무원 면접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이 시청을 할 수 있게끔 제가 OT 영상으로 무료로 제작한 영상이고요. 이 영상은 어떤 분이든 무료로 다 볼 수 있다. 라는 거고, 그렇지만 또 무료라고 해서 제가 쓸데없는 그런 내용들을 쓴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이 면접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준비해야 될지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상세하게 다룬 부분들이 있으니까 꼭 시청하셔서 또 많은 정보를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인강 같은 경우에는 아마 한 8강 정도로 제작이 될 것 같아요. 소방공무원 면접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A부터 Z까지 중요한 내용들을 제가 세부적으로 다루는 강의로 해가지고 8강 정도로 제작이 될 것 같고요. 그 OT를 포함해서 8강으로 아마 제작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서 혹시 소방공무원 면접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혹은 학원이나 제 컨설팅을 들으면서 조금 더 내가 혼자서 준비하면서 조금 방향을 잡아 나갈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강의로 촬영을 했으니까 여러분들 꼭 많은 정보를 좀 얻어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무료 특강 OT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소방공무원 이제 필기 시험을 합격하고 나서 면접에 대한 걱정이 되게 많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여러분들 지금 하고 있는 거 당장 멈추시고 지금 뭔가 많은 것들을 할 거예요. 뭐 스터디도 많이 구하고 있을 거고 뭐 기출 문제도 막 수집을 할 거고 여기저기서 학원도 찾아보고 많은 시도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잠깐 멈추시고 이 OT를 좀 들어보고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지를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소방 면접이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컨설팅을 오랫동안 해오면서 최종 합격하기 위해서 뭐가 중요할까라는 것들을 제가 총 7가지 단계 또 한 가지 단계 더 있을 수 있겠는데 7가지 단계 정도로 여러분들하고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정리를 했고요. 이 내용들을 중심으로 저는 인강들을 끌고 갈 예정이고 뭐 컨설팅과 교재 등등 모든 것들을 그렇게 끌고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소방공무원 최종 합격을 위해서 면접 준비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앞에 적혀 있는 7가지 단계에 걸쳐서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과거의 이 소방 면접의 주요 특징과 주의사항이 뭐가 있냐라는 부분들을 알아보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합격자와 불합격자의 특성은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들한테 OT에서 전달해드릴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면접 준비의 4단계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사전조사서 접근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 소방공무원 면접 필수 질문 경험 정리, 그 다음에 조직과 직무이해, 그 다음에 필수 질문에 대한 답변 설계를 하시고 그 다음에 발표 면접까지 이해한 다음에 실전 연습으로 가셔야 됩니다. 지금 벌써부터 뭔가 실전 연습을 하는 거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면접 준비는 단계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이 중에서 1번과 2번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알아보는 시간들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오늘 할 얘기는 OT 때 과거의 소방 면접의 주요 특징과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라는 부분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소방 공무원 면접을 준비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이 소방 공무원 면접이 2023년부터 이 면접 전형이 바뀌었죠. 바뀌면서 이 어떤 필기와 면접 그리고 체력의 평가 비중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과거랑 다르게 지금은 이제 체력과 이 필기가 50이고 체력과 면접이 25, 25 이렇게 해서 총 100점을 기준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그렇게 100%로 평가가 되고 있고 그렇게 변화가 되면서 또 발표 면접이라는 것들이 도입이 됐고 인성 면접도 다대 다해서 집단 면접에서 다대 1로 바뀌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혼란스러워했었던 면접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과거에 지금 이제 3년 차에 접어들었는데 저는 1년차, 2년차까지는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방청도 되게 혼란스러웠을 거고 똑같이 수험생도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되게 유형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2023년과 2024년에 소방공무원 면접의 유형을 여러분들 살펴봐야
2025년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라는 부분들을 방향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사전조사서와 인성면접, 발표면접, 기출문제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서 뭐가 중요한지 얘기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방면접의 유형과 대표 기출질문, 특징과 주의사항을 중심으로 알아볼 건데요. 첫 번째로는 일단 소방면접 유형을 여러분들 알아봐야겠죠. 소방공무원 면접 같은 경우에는 면접관이 3명입니다. 이제 외부위원과 소방현직자의 조합으로 되고 있는데 소방현직자가 2명이 되기도 하고 1명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 반대로 외부위원이 2명이 되기도 하고 1명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원자 1명으로 해서 다대일 면접으로 진행되는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접은 총 25분 동안 진행이 되고요. 발표 면접을 3분 동안 제일 먼저 발표를 하고 7분 동안 발표 면접에 대한 꼬리 질문을 하고 나머지 15분 동안 인성 면접을 진행하는데 인성 면접 때는 사전조사서 관련된 질문들과 기본적인 인성 면접 질문 그리고 꼬리 질문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면접 25%, 필기 25%, 체력 25%로 평가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 좀 오타가 있네요. 필기 50%, 면접 25, 체력 25입니다. 자, 매년 그리고 이 면접장의 환경이 어떻게 되냐라고 했을 때 매년 동일하면 좋겠지만 지금 매년에서 면접장이 바뀌고 있습니다. 최초에는 대구에서 시행을 하면서 부스형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작년에는 또 지역별로 진행이 되면서 지역마다 면접장 환경이 달랐어요. 어떤 지역은 부스형으로 진행이 되고 어떤 곳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면접장 같은 환경에서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는 이제 대전에서 통합 시행을 하죠. 그렇다 보니까 그 많은 인원들을 한꺼번에 수용을 하려면은 아무래도 부스형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생각이긴 합니다. 그래서 부스형으로 진행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목소리가 되게 작게 들리기 때문에 목소리를 크게 또박또박하는 부분들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면접 질문 같은 경우에는 발표 면접 같은 경우에는 이슈형 혹은 직무 수행 기반 상황형이 제시가 되고 있고 작년 기준으로도 직렬별 구분되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직렬별로 관련된 질문들이 나오긴 했지만 직렬과 구분 없이 그 질문들이 나왔다. 즉 내가 소방 직렬임에도 뭐 응급자 뺑뺑이 이제 이런 것들의 질문이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들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성 면접 질문을 사전조사서 포함해서 뭐 지원 동기, 포부, 강점, 경험 제시형 등의 질문들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면접관 3명과 지원자 1명의 구조로 발표 면접과 인성 면접 질문으로 구성되는 면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면접의 난이도는 중간 정도 혹은 중간 이상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인성 면접에 대해서 유형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2023년부터 제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발표도 사전조사서도 2023년부터 살펴보려고 하는데 2023년의 대표 기출 질문들을 보면은 이 행군을 하던 중에 본인의 의견에 다른 분의 의견에 따르지 않고 본인의 결정을 따르는데 왜 그렇게 했냐? 이거 이제 사전조사서 기반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자신과 의견이 다른 사람의 의견이 다를 때 어떻게 해야 되냐? 2번도 이제 사전조사서 기반 질문이고요. 이렇게 보면 사전조사서 기반 질문이 많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뒤에 꼬리 질문도 조금 나오긴 합니다. 근데 꼬리 질문이 되게 빡세지는 않았어요. 2023년에는. 그래서 사전조사서 질문, 그 다음에 4번부터 이제 인성면접 질문으로 들어가죠. 규칙을 지켜 손해를 본 적이 있었냐? 억울했던 경험이 있냐? 단점이 뭐냐? 마지막 할 말을 해달라. 자, 건축직입니다. 뭐 화재 진압의 경우 남자 대원들이 많고 남자가 힘이 더 강한데 여자로서 어떤 노력을 하겠냐? 뭐 침착함을 잃을 정도로 화낸 경험이 있냐? 부당하거나 과한 업무를 맡게 된 경험이 있으면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본인은 남의 이야기를 듣는 편인지 남에게 말하는 편인지 뭐 남을 도와주는 편인지 도움을 받는 편인지 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질문이 되게 일반적이라는 특성을 좀 볼 수가 있겠죠. 뭔가 질문이 면접관이 나를 보면서 궁금한 것들을 많이 물어본다는 느낌이라기보다는 사전조사서를 제외하고 인성면접 질문은 뭔가 정해져 있는 질문지를 딱딱딱딱 내는 그런 느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구조나 구급 같은 것들도 봐도 뭐 스트레스 해소법,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 팀원 간의 갈등 발생해서 해결 방법, 지원 동기, 임용 포부 마찬가지죠. 뭔가 질문이 딱딱딱 정해져 있는 느낌이 강해요. 그리고 구급도 정직한 편이냐, 아무도 모르는 실수를 했던 경험이나 어떻게 대처하겠냐, 공인과 사이에 충돌했던 경험이 있냐,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2023년에 소방면접, 인성면접 기출을 살펴봤는데 물론 이게 제가 절대적으로 뭐 일반화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니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가지고 있는 기출 질문들 중에서
조금 가장 일반화할 수 있겠다 싶은 질문을 좀 가지고 왔어요. 가장 보편적으로 보이는, 공통적으로 보이는 부분들을 좀 가지고 왔는데, 2023년 후기를 공통적으로 제가 수강생들한테 들어보면은 깊이 있는 면접을 본 느낌이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뭔가 깊이 있는 면접이라면 되게 디테일하게 물어보는 것들이 있었을 텐데, 그게 아니라 뭔가 정해져 있는 질문들을 딱딱 물어보는 느낌이 강했고, 그리고 인성 면접의 9할은 90% 정도는 경험적인 부분들을 물어보는 질문이었다라는 거고, 꼬리 질문이 있긴 있었으나 많은 느낌은 절대 아니었고, 그것들이 되게 빡세게 내는 질문의 형태는 또 아니었다라는 게 또 2023년에 대표 인성 면접 기출 질문의 유형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2024년에 어떻게 바뀌었냐라고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희생 정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소방에서 더욱 중요한 거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원자분은 희생 정신이 뭐라고 생각하냐? 자, 훨씬 난이도가 올라갔죠. 이제 처음에는 그냥 희생 정신이 뭐냐 대답하면 끝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면접관이 꼬리 질문을 굉장히 조금 공격적으로 들어옵니다. 희생 경험이 있으면 말해달라. 그건 도움이 되지 않을까? 도움과 희생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냐? 그러면은 지원자분이 희생할 수 있는 정도는 어디까지냐? 구체적으로 희생 정도 딱 말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꼬리 질문 자체가 지금 한눈에 봐도 2023년과 2024년이 되게 많이 변화를 했어요. 디테일하게 바뀌었죠. 저 공채 살펴볼게요. 희생해본 경험이 있냐? 뭐 비슷한 질문을 냅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였냐? 관리자가 업무량을 조정해 주진 않았냐? 되게 디테일하게 물어봐요. 직책이 뭐냐? 어쩔 수 없이 본인이 맡아서 해야 됐던 상황이 아니냐? 그럼 그 이유는 어떻게 해결되었냐? 갈등 해결의 경험이 있냐? 그건 본인의 심정이 착해서 해결된 일 아니냐? 실제 갈등을 겪었던 경험에 대해서 다시 말해보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되게 집요하게 물어보고, 이 친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실제로 검증하려고 하는 수준의 이야기를 디테일하게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많이 바뀌었던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구급도 부당하다고 느껴졌던 일이 있냐? 동료가 비리를 저지르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동료가 면접자를 어떻게 생각하겠냐? 그럼에도 그렇게 하겠냐? 이런 식으로 계속 따져 묻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 구조경체 똑같이 질문들이 되게 많아졌고, 되게 디테일하게 물어보는 것들이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이 후기를 살펴보면은 꼬리 질문이 되게 많아졌다, 생각보다. 그 꼬리 질문의 유형이 구체성을 요하거나 추가적인 상황 제시로 대응 능력을 보려고 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면접 질문에서 소방 공무원으로서, 그리고 소방 공무원이래 이란 표현이 자주 등장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이 면접, 정해져 있는 면접 질문에 의존하는 게 2023년의 면접이었다면, 2024년의 면접 같은 경우에는 정해져 있는 질문보다는 그 뒤에 있는 이 지원자의 정말 솔직한 이야기에 대해서 훨씬 더 디테일하게 물어보는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소방 인성 면접은 꼬리 질문이 되게 많은 편이었다라는 거. 그래서 내가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경험이라는 것들을 정리를 잘하고 자기 이해를 잘 하셔야 된다.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정도는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꼬리 질문이 많다는 거는 면접의 난이도가 계속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해진 질문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의지이고, 생각보다 직무에 대한 이해가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땡땡직이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지 아는 대로 설명해 주세요, 이런 얘기라든지, 그 일을 하는데 본인은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냐라는 부분들이 있고, 제가 구급직의 합격률이 80%인데 이 직무 중심으로 컨설팅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 합격률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특히나 전문직, 그러니까 경력직이죠. 구조, 구급, 뭐 다른 직렬들, 자격을 가지고 지원하는 사람들,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이 경력직 같은 경우에는 면접관이 그 지원자에게 가지고 있는 기대감이 되게 크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잘 고려해서 준비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직무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발표 면접에 대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면접이 2023년 처음 진행이 됐죠. 자, 발표 면접 2023년에는 그다지 뭐 어렵지 않았어요. 사실 3분이라는 시간을 채우는 게 어려웠지, 주제 자체가 굉장히 어렵거나 뭐 제시문이 많거나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살펴보면은 뭐 공채도 뭐 소방청에서 소화기 단독 경보용 감지기 설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실제 보급률 60%다. 어떻게 해결할 거냐? 내가 벌집 제거해달라는 신고가 들어왔다. 내가 어떻게 할 거냐? 뭐 공채에서 전기차 화재 의심 신고됐지만 화재가 아니었다. 어떻게 조치할 거냐? 뭐 10시에 길가에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출동했는데 술 냄새가 진동을 한다. 어떻게 대처할 거냐? 뭐 초고층 빌딩에서
불이 났다.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좀 가벼운 주제들이 많이 나왔고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슈형 주제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난이도가 높다라고 하기에는 모호했지만 오히려 힘든 거는 이 짧은 정보들, 짧은 제시문들을 가지고 어떻게 3분 동안 내가 발표를 할 거냐에 대한 것들이 오히려 많이 어려웠었던 부분들이다라는 거. 그래서 후기를 봤을 때에는 이 발표 면접 지문은 A4 가로형으로 그렇게 길지 않은 분량으로 나왔어요. 두 줄, 세 줄, 네 줄 정도. 직무 수행 상황에 본인의 대처를 묻는 경우나 이슈형들이 많았다. 그리고 2023년에는 직렬에 맞는 문제나 나왔던 부분들이나 혹은 아예 공통적인 문제들이 나왔었고 생각보다 꼬리 질문이 꽤 있었지만 압박의 느낌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2024년에 와서 되게 크게 바뀌죠. 그래서 2024년에는 이제 이런 질문들이 나왔어요. 공채인데 구급차 응급실 뺑뺑이에 대해 해결 방안을 발표해 주세요라고 해줬고, 그리고 가장 큰 변화가 뭐냐면은 그 제시문에서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 줬어요. 그림이 되기도 하고 도표가 되기도 하고 뭐 그래프가 되기도 하고 이런 자료들을 제시해 주면서 그 자료에 대한 해석 능력을 요구하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채 마지막에도 뭐 소방 안전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데 유치원에서 신청이 들어왔다.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은 여기에 추가적인 자료가 아이들의 집중력이 얼마나 되고 해당 건물이 어떤 상황이고 어떤 자료들을 활용할 것이고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자료로 제시가 되면서 발표 면접의 난이도가 훨씬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들이 나오면서 발표 면접의 질문이 가로에서 세로형으로 바뀌었고 분량이 많아졌었어요. 절반 정도 수준으로.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메모를 해야 되는 걸로 바뀌어졌고요. 길어진 지문만큼 제공되고 분석해야 될 정보가 많아졌다. 즉 난이도가 올라갔다라는 거죠. 근데 꼬리 지문이 여전히 많기는 했어요. 근데 그게 직무에 대한 전문 지식을 요구하는 정도 수준은 아니었다. 가장 큰 차이점은 공채나 경채의 구분이 없는 주제가 주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았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나온 것처럼 공채에게 구급차 응급실 뺑뺑이에 대한 질문을 물어보는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하는 게 필요할 거다라는 거고, 발표 면접 준비할 때는 즉 질문이 상당히 길게 구체적으로 제시가 될 것이다라는 게 제가 생각하는 예상하는 올해의 또 소방 발표 면접이다라는 거고, 결국에는 그런 지문 해석 능력이 필요할 거다라는 게 또 핵심적인 부분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문의 유형 자체는 아마 뭐 크게 변동 없이 상황형이나 이슈형 혹은 상황과 이슈를 섞은 형태로 나오게 될 것이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소방 조직이나 직무 관련된 이슈가 뭐가 있을까, 직무 수행 상황에 대한 이해를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직렬과 관계없는 지문이 여전히 제시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무와 관련된 이제 질문이 나왔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내가 직무 내용으로 집중해서 좀 역량을 강조해주는 부분들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요. 공통 질문의 경우에는 일반화된 관점, 안전이나 생명이나 이런 부분들을 맞추어서 내가 제시하는 그런 훈련을 하시는 게 좀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사전조사서 기출 질문입니다. 사전조사서는 우리가 종합적성 검사하는 날에 작성했었던 부분들이죠. A4 한 장으로 해가지고 앞뒷면 해가지고 12줄 정도 되는 분량을 작성하는 형태로 제시가 되었었고요. 여러분들 사전조사서 1번과 2번 경험이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저는 예상했던 대로 사전조사서는 인성면접에 활용한다고 했기 때문에 인성면접 평가 요소에 집중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보시면은 2023년에 질문이 공동체 생활 중 가장 스트레스 받았던 경험을 얘기해달라. 스트레스 받았던 경험, 이게 인성면접 평가 요소 중에 하나였죠. 침착성,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의견 차이로 화합에 실패한 경험을 구체적으로 써달라. 이런 게 이제 협업과 팀워크 능력을 평가하는 부분들에서의 경험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23년에는 가볍게 경험적인 부분들을 제시하는 부분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예상과 다르지 않게 나왔었다. 근데 문제는 24년이었죠. 24년도 동일하게 경험과 이제 인성 면접 평가 요소 달라지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했고 거기에 맞춰서 나왔지만 질문이 훨씬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과 협력한 경험에 대해서 얘기해 달라. 어떤 상황이었냐? 왜 협력이 필요했냐? 그 과정에서 어려웠던 게 뭐냐? 과제 수행, 아르바이트, 외부 활동 등 모두 포함해라. 이렇게 나오면서 훨씬 더 디테일한 요구사항이 있어서 어려웠죠. 근데 뭐 1번은 크게 어렵지 않았는데 중요한 건 2번이었어요. 2번에서 이 상황형이 제시가 되면서 이 수험생들이 되게 멘붕에 빠졌었죠. 그래서 2번 질문에서 되게 멘붕이 빠졌었는데 여러분들 2번 질문 한번 보시면 되게 어렵다고 느끼겠지만 저는 되게 속상했지만
한편으로 이 질문을 그대로 들어봤을 때는 여러분들한테 뭔가 전문적인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항목이 아니라 결국에는 저는 여러분들한테 소방 공무원으로서의 공직관과 그리고 협업과 팀워크라는 관점에 있어서 어떻게 이것들을 이 동료나 이 상급자에게 현명하게 설득할 거냐라는 부분들을 물었다라는 게 저는 사실 인성면접 평가 요소에서 벗어난 건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결국에는 또다시 이 우리의 멘탈을 흔드는 유형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이슈형이 된 상황에는 경험에서 다양한 유형에 대비를 해야 되는데 하지만 결국에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 평가 요소에 기반한 질문이라는 것은 변동이 없을 거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관점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1강에서 사전조사서 접근법을 얘기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인성면접, 발표면접, 사전조사서 다 유형을 알아봤어요. 23년, 24년 다 알아봤는데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은 이 너무 제가 이 유형에 대한 분석을 하긴 했지만 유형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기출 문제는 기출 문제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은 까보기 전까지 모른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나 유형이든 내가 편하게 면접을 볼 수 있는 상태를 지향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컨설팅을 하면서도 그렇고 제 인간과 교제에서도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지향해야 될 거는 면접의 유형이 뭐 발표 면접이든 토론 면접이든 집단 면접이든 인성 면접이든 압박 면접이든 어떤 면접이 나오든 간에 내가 편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소방 공무원으로서의 관점이라는 것들을 확실하게 정리를 해서 면접을 볼 수 있는 상태가 중요한 거지 그 유형에 맞추어서 뭔가 내가 100% 맞게끔 준비한다는 거는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유형이 순간적으로 바뀌게 되면은 더 불안하고 당황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편하게 면접을 볼 수 있는 상태를 지향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럼 결국엔 그 편하게 면접을 볼 수 있는 상태는 저는 두 가지에 집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직무 적합성과 조직 적합성이에요. 결국에는 인성 면접과 꼬리 질문의 핵심을 살펴봤을 때에도 결국 소방 조직에서 어떻게 할 수 있겠냐 라는 부분들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인성 면접이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조직 적합성이라는 것들, 직무 적합성이라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발표 면접에서도 꼬리 질문을 물어볼 때 다양한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 있겠냐 이런 직무 수행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제시해 줬는데 그때 이 친구는 어떻게 판단할까 문제의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보는 거기 때문에 이것 또한 직무 적합성과 조직 적합성을 평가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준비해야 되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쨌든 최악을 가정하고 면접을 어렵게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향이 정해졌으면 이렇게 쉽게 준비하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적당히 이런 정답이 있다는 말에 여러분들 섞지 마세요. 여러분들 면접 학원을 가거나 뭐 면접 뭐 여러 가지 지금 스피치 학원이나 뭐 면접 소방 면접 1타다 뭐 대규모 학원 이런 데 가서 하는 게 있을 텐데 뭐 2025년에는 면접관들이 사전에 상의를 거쳐서 면접을 본다? 저는 이 말이 되게 웃긴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지금 그렇다고 해서 소방 면접 대상자를 필기 배수를 뭐 1.1배수, 1.2배수 이렇게 뽑습니까? 아니에요. 결국엔 지역별로 1.3배수, 1.5배수 이렇게 2배수까지 뽑아요. 그럼 나머지 50%, 30% 어떻게 자를 거냐는 거예요. 평가 기준 다 비슷할 것 같으면 그냥 다 필기로 떨겠다는 거냐? 그러면은 또 거기에서 불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면접관들이 뭐 사전 상의를 거친다 하더라도 결국엔 누군가는 면접에서 점수를 잘 받고 누군가는 점수를 적게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 뭐 중요하지 않다. 적당히 해라. 면접에 어차피 정답이 있다. 이런 말에 속지 마세요. 면접 정말 열심히 준비하셔야 됩니다. 인성 면접에서는 여러분들이 내가 모든 질문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들어올 수 있는 꼬리 질문에 대응할 수 있는 관점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발표 면접에서는 어떤 유형이 주어지더라도 해석할 수 있는 관점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악을 가정하고 어렵게 준비해야 된다는 말이 여러분들이 모든 유형에 다 대비하는 게 아니라 잘못 준비해서는 안 된다. 잘못 제대로 된 방향을 가지고 준비해야 되는데 인성 면접은 모든 꼬리 질문에 대응할 수 있는 관점을 가져야 되고 발표 면접에서는 어떤 유형이 주어지더라도 해석할 수 있는 관점을 가져가는 게 결국에는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는 인간과 교제, 컨설팅이라는 부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준비해 나가는 시간들을 가져볼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소방공무원 면접 준비를 하셔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2025년에 저랑 지금까지 소방공무원 면접을 통해서 합격시켜왔던 컨설턴트들과 또 함께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컨설팅하는 과정들을 말씀을 드리면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크게 세 가지로 진행이 될 거예요. 현재 이 5대1과 4대1 집단반을 온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회차 총 12시간 동안 컨설팅을 진행을 할 거고요. 이제 1회차 같은 경우에는 인성 면접의 필수 답변 설계나 발표 이론 학습을 할 거고, 2회차 때는 정리한 것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마무리를 하고 실전 모의 면접을 한 번 정도 해볼 겁니다. 피드백을 드리면서 내가 다음 시간까지 어떤 것들을 좀 수정해야 될지 정리하는 시간들을 가질 거고, 3회차 때 실전 모의 면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집단반 컨설팅을 희망하는 분들은 집단반도 괜찮다라는 거고요. 이제 4월 30일까지 신청하시는 분들은 인강이나 교재, 박쌤 스터디, 지금 스터디도 진행을 할 예정인데 그거 제공해 드릴 예정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현재 제 반은 거의 다 마감이 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랑 함께 하고 있는 컨설턴트 분들, 또 실력 있으신 컨설턴트 분들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 또 같이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케어받고 싶다, 면접이 너무 공포스럽고 1대1로 답변을 디테일하게 케어받고 싶은 사람한테 추천드리는 게 이제 1대1 컨설팅이고요. 이제 1대1 컨설팅은 1데이부터 5데이까지 신청 가능하고 1회차 4시간 기준입니다. 그래서 며칠을 진행하시든지 간에 답변 설계 50%, 실전 50%로 진행을 하고 최소한 2데이 이상 진행하는 것을 좀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온라인 프로그램과 최후의 모의 면접반이 있습니다. 온라인 프로그램은 내가 컨설팅까지는 굳이 안 받아도 될 것 같다, 그래서 혼자 교재나 인강 같은 거 보면서 필수 인성 답변들에 대해서 비대면으로 내가 첨삭이나 피드백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온라인 프로그램 참여하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여서 3대1로 실전 모의 면접을 1회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후의 모의 면접반 같은 경우에는 면접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면접 1, 2주 전에 별도로 개강을 할 예정이다라는 부분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온오프라인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컨설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을 또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OT로 좀 가장 먼저 여러분들한테 소방공무원 면접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부분들을 좀 간단하게 좀 이해해보는 시간들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이 OT 인강을 보시면서 조금 의사결정을 하는 시간들을 또 한번 가져보면 좋을 것 같고요. 면접 준비에 좀 방향성을 잡아나가는 시간들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영상에서 제가 OT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생각보다 OT가 좀 길어져서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또 어떻게 좀 준비를 해야 될지, 또 실제로 합격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고 불합격 하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 있냐라는 부분들을 또 다뤄보는 시간들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